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플라스틱,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게 된 셈이죠. 인류에게 미치는 플라스틱의 영향, 과연 미세 플라스틱을 통해서만일까요? 실생활 속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세상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를테면 이 음식 포장용 랩 말이죠. 심지어는 통조림 내부까지도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는데요. 이제 플라스틱은 현대인들의 식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편리함 너머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아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직장인에서 사용이 잦은 인디밴드 멤버와 대학생, 그리고 플라스틱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여성까지 8명의 지원자들은 앞으로 100시간 동안 플라스틱 식단에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험 전과 후에 이들의 혈액을 채취해 플라스틱 독성 성분인 환경 호르몬 수치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100시간의 플라스틱 식단. 앞으로 8명의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참가자 강천주 씨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플라스틱 다이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넣어서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과 꽁치 통조림으로 만든 반찬으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강천주 씨는 첫 식사를 생선 통조림으로 선택했는데요. 생선 통조림 캔은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 A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디밴드 멤버인 홍광선 씨. 밴드 보컬을 맡고 있는 광선 씨는 평소대로 컵라면을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것으로 플라스틱 식단을 시작합니다. 밥도 그냥 나오면은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넣어갖고 그냥 전자레인지 데펴 먹는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8명의 참가자 중 가장 즉석식품을 자주 먹는 광선 씨. 그에겐 지급된 플라스틱 물품들이 꽤 유용해 보이는데요. 젓가락보다 편하고 그리고 이걸로 먹으니까 이제 더 오히려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더 좋고요. 저는 편해요 오히려 지금. 그 시각 자취하는 대학생 둘은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즉석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아침 식사를 하는 건 평소 승민 군의 생활 습관. 많은데 대표 먹지 말지. 왜? 어제 배웠잖아. 차갑잖아 그럼. 그럼 맛이 없어? 당장 차갑게 먹는 것보단 언젠간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따뜻하게 먹는 게. 자, 이번엔 평소 환경 오염을 생각해 플라스틱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두 참가자입니다. 현재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금숙 씨와 지영 씨. 이들은 보통 유기농 채소를 사와 직접 음식을 조리해 요리 그릇에 친환경 밥상을 차려 먹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첫 점심 식사로 택한 건 중국 음식. 뜨겁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직접 맞닿은 랩에서 독성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 플라스틱 사용이 적은 두 사람은 실제로 플라스틱의 독성 성분이 몸 안에 쌓이는지 누구보다 궁금합니다. 먹는 효과가 더 젊어가지고 성대가 팍팍 나오지 않아. 진짜? 아니야.
쟤는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는 나이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난 나이가 좀 있잖아. 그 시각 준혁 씨의 회사. 커피 먹겠습니다. 이게 완전 안 좋은 거래. 이거 죽는 거지. 이거. 우리는 죽는 거야. 준혁 씨는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든 커피로 점심 후 밀려드는 잠을 물리쳐 봅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첫째 날 저녁. 인디밴드 멤버이자 작은 게임 회사를 꾸리고 있는 박한 씨는 야근이 한창인데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 식사는 보통 패스트푸드로 때웁니다. 맥치킨. 분명하게 차이가 나야 된다. 엄마 보면 타지에서 죽인다 그럴걸? 왜? 인스턴트 먹지 말라 그랬거든. 혹시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독성 성분에 대해 걱정이 되진 않을까요? 먹기 전에 약간의 의심은 좀 들긴 하는데 먹을 때 맛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그냥 계속 우선 간편하고. 그렇게 실험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실험 둘째 날 아침. 이건 3분 카레 아까 편의점에서 좀 전에 사와가지고 사온 건데 전자레인지 돌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기 아까 밥 막 되자마자 3분 정도 넣은 거고요. 자취생 승민군의 아침 식사는 또 플라스틱 제품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일회용 용기를 제외하곤 평소 그의 일상과 다를 바 없는데요. 좀 의식을 하고 보니까 주위에 있는 게 다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생활 속에 그냥 배겨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발면 팔았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네. 그날 오후 간식을 사러 나온 금숙 씨와 지영 씨. 오늘도 플라스틱 봉지에 둘러싸인 간단한 분식을 택했는데요. 우리 먹자 여기다. 그런데 실험 2일째 만에 동료들이 지영 씨에게 뜻밖의 얘기를 건넵니다. 좀 예민해졌어. 난 그래도 스케일업 아니야. 많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네, 본래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민해졌어. 그러니까 나같이 인격을 갖고 닦고 환경 호르몬이 들어와도 성격이 항상 좋잖아. 응? 그러나 뭐 아무 말도 안 하잖아. 회사 일로 녹초가 된 직장인 두 사람은 둘째 날 저녁으로 보양식을 선택했는데요. 플라스틱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일회용 용기에 뜨겁고 기름진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밤늦은 홍대거리. 리허설이 끝난 밴드 멤버들이 모여 편의점 즉석식품을 먹습니다. 박환 씨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들로만 야식을 선택했습니다. 실험 3일째. 아침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컵라면을 식사로 택한 고금숙 씨. 그런데 오늘은 두 여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별한 증상이나 이런 건 좀 잘 못 느끼겠는데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약간 두통이 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신경적인 정서적인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몸의 변화라기보다 약간 머리 아픈 것 같아요. 점심시간입니다. 이거 먹을 겁니다. 돌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과 컵라면 그리고 생선 통조림으로 셋째 날 점심을 먹는 준혁 씨와 천주 씨. 버리잖아. 안 먹으면. 뭐 먹나? 그런데 천주 씨 역시 이날부터 불면증과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라면하고 뭐 소세지
이런 제품들을 먹었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실험 3일째. 참가자들이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험 4일째도 플라스틱에 둘러싸인 8참가자의 100시간의 플라스틱 식단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다이어트 마지막 날. 제작진이 준비한 특식 식단이 배달됐습니다. 플라스틱 치우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고 연어회 같은 거 나오는 거잖아. 모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즉석 음식들을 랩을 씌워 가열한 특식.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100시간의 플라스틱 다이어트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100시간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좀 그래도 이렇게 생활이 많이 변했는데 어느 정도 나올까?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속 플라스틱 이것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이것들을 계속 사용할까 아니면 결과를 보고 조금 줄일까. 8명의 참가자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처음엔 주위에 플라스틱이 많아서 놀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3, 4일째로 접어들자 피곤함과 소화불량 등을 호소했죠. 이는 심리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공통적인 반응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과연 참가자들의 몸에는 실험 전보다 독성 성분이 늘었을까요? 실험 종료 직후 8명이 혈액을 채취해 실험 전 혈액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7명의 참가자에게서 플라스틱 성분인 프탈레이트 농도와 비스페놀 A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플라스틱 성분의 하나인 프탈레이트 농도가 13배나 증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전반적으로 그 물질들이 체내에서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한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독성 성분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프탈레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재질 시험 결과에서도 보여주셨다시피 그 대량으로 생산된 랩이 씌워진 그런 식품 섭취, 주로 배달용 식품이 되겠죠. 그런 섭취를 했던 것이 좀 많이 노출이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BPA의 경우에는 아마 단연코 그 통조림 제품들에서 검출이 되고 그러한 통조림을 직접 가열을 하거나 그래서 그 통조림 상태에서 용기를 옮기지 않고 섭취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혈중에 비스페놀 A 농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0시간의 플라스틱 식단을 통해 스스로에게 되묻게 됐습니다.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과연 그 플라스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친 플라스틱 다이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식탁 위를 점령한 플라스틱 식품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 이 친구는 냄새가 비리하지 지금. 비린내, 찌린내, 소음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는 털이가 날라와가요. 문에 하루에 10분, 2분 쉬는. 백로 소식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몸한테 많이 무례했었는데 요즘 예의를 갖춰서 몸한테도
몸한테 좀 매너를 좀 지키고. 플라스틱은 이제 떨어뜨려야 할 연예인. 배달 음식 왔습니다. 정말로 짬뽕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일이 긁어서 조금씩 더 의식해서 덜 쓰는 줄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쓰는 것보다는